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현대시를 잠시 멈추고 약속한 대로 고전시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고전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전시 여기다 써놨어. 학습법이라든가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야를 조금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한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는 기니까 한 편씩 했잖아. 물론 프리미엄 학생들은 2개 했지만 근데 고전시는 2편씩, 프리미엄 학생들은 4편씩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 편당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전시가 도리어 쉬워요. 자, 왜인지 설명 들어갈 건데 이제 오늘은 이 학습법이라든가 이 설명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 2편 들어가는 거잖아. 이 2편 중에 오늘은 한 편만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렇게 말 길어지면 우리 또 뒤에 2편이나 해야 되는데 뭐야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 라고 걱정할까 봐. 수업 시간을 오버하는 게 그렇게 싫다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라 한 편만.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수업이야, 수업. 얘들아, 어떻게 할지를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고전시 학습법인데 잘 들으세요. 현대시와 고전시 학습법은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습법대로 해야 내가 이만큼을 배우지 않아도 어차피 이만큼을 다 배울 수는 없어. 이만큼을 배우지 않고 이만큼을 배웠는데 이만큼의 효과가 나. 이러려면 학습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습니다. 현대시는 여러분들 저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긍정, 부정을 해라. 그렇게 긍정, 부정으로 분석해내듯이 공부를 해야만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남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낯선 시를 분석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기억나죠? 자, 이제 고전시 들어갑니다. 고전시 잘 들어. 고전시는 분석하려 하면 안 돼요. 뭔가 찾아내서 분석하고 긍정, 부정, 물론 긍정, 부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전시는 고전, 옛 작품들, 고교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옛 작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봐야 해 라고 하는 작품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작품들의 해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놀랐죠? 어찌 보면 현대시가 공부하기 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분석 능력만 키우면 되니까. 근데 얘는 필수 작품들 다 모아서 막 암기하라니까 또 암기하기 싫어하는 우리 학생들, 일부 학생들은 또 암기야 라고 하겠지만 국어에서 암기하는 파트는 사실은 문법과 고전시 분야예요. 해야 할 건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고전시는 필수 작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고전 시조부터 가사 등등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있단 말이야. 이 작품들은 해석을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고1 때 해두시고요. 이걸 고2 때 복습하고 해놓으셔야 고3 때 아주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합니다. 고1, 1 때 안 해두니까 고3 때 가서 이거 언제 외워? 송민고 이거 언제 외워?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가서 외울 시간 없어. 왜? 국어만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고요.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것이 고1, 고2 내신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효하게 쓰일 거고 고3 때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 그러면 선생님, 고전은 그 필수 작품만 외우면 수능에 필수 작품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지. 알아야 맞추어서 공부를 하지요. 낯선 작품 나오고요. 요즘은 낯선 작품도 많이 내는 추세예요. 그럼 선생님 필수로 외워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신. 두 번째, 낯선 것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필수 작품을 아주 많이 출제하니까 모의고사 수능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설사 낯선 작품을 내더라도요. 필수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고어, 표현법, 표현 문구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나와서 필수 작품을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할 수 있다. 인 작품들을 내요. 됐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요. 필수 작품을 해석을 암기해 두셔야지요.
그거 한꺼번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걸 고1과 고2 배지 국어학원 커리큘럼에 넣어놨습니다. 그거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내신을 보게 되면 안 배웠는데 내신 시험에 선지에 주제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등등 하면서 고전 시조가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 너무 빈번하게 출연을 하기 때문에 해두면 너무 편안한 작품들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저는 그걸 할 거예요. 됐죠? 자, 고전시 학습법 잊지 마시고, 자,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시조입니다. 시조가 들어갈 건데 여기 먼저 시조 25편을 총 1년 동안에 할 거예요. 뭐 1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현대시하고 매주 주에 뭐 몇 편이나 된다고. 지금 고전시 들어가요. 그리고 현대시도 아직 남은 것도 있지. 프리미엄 학생들은 25편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총 50편인데 프리미엄 학생들은 사실 25편 에도 정말 선지에 정말 빈번하게 그게 내신이 됐던 모의고사가 됐던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작품들로만 엑기스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작품들입니다. 수업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수업 방식에 시조다 보니까 시조가 크게 초장, 중장, 종장 총 3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장, 중장, 종장 써놓고 여러분들 교재에 3줄의 시조가 이렇게 3줄로 나눠져 있어. 그 밑에다가 제가 해석을 써줄 겁니다. 원본 안 띄워요, 이제는. 왜냐면 시조 짧아서. 얘들아, 굳이 현대시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세움 보여주느라고 원본 띄운 거고, 저 이제 칠판에 원본 안 띄우고요. 제가 해석만 쭉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본 밑에다가 해석을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제대로 안 듣고 엉뚱하게 필기 오거나 엉뚱하게 숙제 오면 페널티야.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원본 바로 밑에다가 이따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해석을 쓰시는 거예요. 해석이 기본적으로 아직 고1이라서 써줍니다. 사실 얘들아, 내가 고3 위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조나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 맞지만 해석을 써주는 건 사실 고1한테만 합니다. 처음인데 내가 말로만 표현했을 때 이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적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은 처음이잖아. 물론 배운 학생들도 있지만 처음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받아 적되 잘 들으세요. 저 이거 배웠어요. 이 작품 아는데 라는 학생들은 어차피 암기기 때문에 배운 거 또 하는 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는데 하면 무조건 내가 쓰는 걸 기계적으로 받아 적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빨리빨리 적어봐. 복습이자 확인이죠. 나 이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네. 썼는데 선생님 내가 말한 거하고 살짝 달라요? 거기 빨리 지우고 써. 그러니까 연필로 쓰면 좋잖아. 됐죠? 자, 해석을 제가 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석본 밑에다가 계속 제가 필기본으로 쭉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것은 핵심이다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 위에다가 필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되 해석이 중요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고전시는 해석이다. 그러니 제가 해석을 직접 써줍니다. 정말 난해한 작업이 될 거야 나한테는. 근데 어쨌든 직접 쓰는 거 받아 적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따라 표현법 필기본을 따라 적으면서 수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수업 방식은요,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고전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해석은 무조건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필기해온 거 잘 암기해서 다음 시간까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고전시를 외우라고 막 테스트까지 보진 않지만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손해가 된다는 거. 지금 외워두면 나중에 2년, 3년이 여러분들한테 편하다는 거, 내신 때마다 편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게 걱정돼서 이 OT 찍는 거야. 알려드리면서 이 OT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요거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 영상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바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우리 고전시 재밌게 해볼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우고 왔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약속한 대로 두 편 아니고 한 편만 할 거야. 자, 우선 여러분들 배따라기 교재에 34페이지를 펴시면 황진이라고 나와 있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나와 있죠. 사실 미리 국어 학원을 좀 다녔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봤을 겁니다. 처음 아니죠? 그랬을 때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 쓰지 마. 내가 정말 이 작품을 알고 있나를 스스로 한번 막 써보면서 따라오시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 먼저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말이 빨라? 잠깐 스톱해놓고 하면 되잖아. 영상이 좋은 점이잖아. 그래야 내가 이 작품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니? 되셨죠? 그렇게 하면 이미 공부한 학생들은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내 수업 들으면 끝. 그런데 이걸 처음 보는 학생은 따라 적으면서 암기하면서 이거 수업 동영상 끝나고 나서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복습하면서 난 이 작품을 해석을 기억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배운 것이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습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배지 국어학원의 우리 자랑스러운 고1 학생들 그렇게 따라올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세 줄이 나와 있을 거야. 원문이 써 있어요. 세 줄 그 앞에다가 각각 그래도 처음이니까 각각 얘들아 처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써드려요. 초장 무슨 말인지 알지? 중장 그리고 종장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초장, 중장, 종장 정도는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혔네요. 자, 해석 들어갈게요. 동짓달 우선 쓰고 제가 이따 해석 드릴게요.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허리 사람 허리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한 가운데를 베어내요, 잘라냈다는 소리입니다. 동짓달은요, 아주 긴 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겨울밤인데 사실은 뭐 음력으로는 11월입니다만 하여간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 될 거고 하여간 너무 추울 때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동짓달은요, 밤이 길어요. 아주 긴. 사실은 겨울밤 중에서 밤이 제일 긴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한 초점이야. 그 기나긴 밤이요. 왜 이 긴 게 중요한 초점이냐면 어쨌든 밤이 너무 길어서 지루에 미칠 것 같거든. 지루에 미칠 것 같은 이 긴 밤에 한 허리, 그러니까 한가운데를 뚝 잘라냈어요. 밤이 길어서 한가운데를 뚝 잘라냈어요. 이 표현 굉장히 참신한데 이따 가겠습니다. 잘라내서 이따 더 필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중장이라고 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풍 이불 아래. 춘풍은 그대로 춘풍 정도는 사실은 얘들아 앞으로 이제 긴 시간 지나고 나면 2학년, 3학년 되면 춘풍이라고 쓰겠지. 그냥 써도 되는 정도의 단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휘력을 좀 익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춘풍 풀어서 씁니다. 봄춘자, 바람풍자. 그러니까 봄바람 요 정도로는 얘들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봄바람 같은 이불이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바람, 따뜻한 그런 이불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에 서리 넣었다가 그러니까 서리 이거 의태어입니다. 약간 이렇게 둘둘둘둘 말듯이 실 같은 거 탈에 이렇게 둘둘둘 말듯이 서리해서 이불 속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넣었다가 그러니까 넣어 두었다가 이런 뜻이에요. 서리해서 넣어 두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어로님, 자 여기 중장, 종장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종장이라고 앞에 써놨지? 어로님은 사랑하다. 사실 이따 써드릴게요. 얼다라가 사랑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로님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오신 날 밤이 되면 오신 날 밤이면 그때서야 넣어놨던 이 밤의 시간을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펼치듯이 펴서 펼쳐서 내리라. 펴리라.
되셨습니까? 기본적인 필기, 해석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해석이 되셨으면 자 이제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가운데를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이 밤에는 님이 없거든요. 보셨습니까? 님이 오신 날 밤에 나는 그것을 꺼낼 거야 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때는 지금 님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밤은 있잖아. 님이 없는, 그러니까 부재한 시간, 별로 좋지 않겠죠. 님이란 항상 현대시에서도 배웠잖아. 긍정 존재, 있어야 하는 존재, 있으면 내가 행복한 존재. 근데 부재하면 그닥 좋지 않지요. 근데 밤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 그럴 때의 밤을 한가운데를 잘 베어냈다가, 왜냐하면 쓸데없는 시간이잖아. 그랬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요. 어머, 이 밤이야말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너희 알고 있잖아. 되게 즐거운 시간은 있잖아. 되게 짧게 느껴진다. 여러분들 왜 공부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오락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오락, TV 보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벌써 시간이 빨리 갔어. 이런데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놈의 한 시간 진짜 빨리빨리 끝내고 요 시간이 빨리 넘어가야 내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 텐데 이런 시간이잖아. 그러니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일수록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 시간에 이 잘라놨던 걸 갖다가 더 붙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밤은 님이 온 시간이죠. 님이 온 시간은요, 나한테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내한테 있어서의 시간이라면 얘는 부정적인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긍정, 부정은 고전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알아두세요. 항상 님은 함께 있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잘라냈다가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따뜻한 이불에 놨다가 그랬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잖아? 그럼 펼쳐낼 거예요. 그래야 길어지죠. 길어져야 사랑하는 님과 길게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님이 부재해서 안타깝지만 너무 그리운 님이 오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이겠죠. 이게 기본 해석입니다. 해석은 얘들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봤니? 1차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하얀색으로 쓴 게 1차적인 해석이야. 1차적으로 이런 해석이야, 이런 뜻이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님이 없는 시간이 싫어서 님이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늘리고 싶다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내면적인 해석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을 하면 나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아직 고1이라서 이걸 필기해 주지만 보통은 1차적인 해석이다 얘들아 하고 두 번째 얘들아 내면 해석 들어간다 라고 하고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두 개의 다를 다 아셔야 완벽하게 나는 해석을 암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업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으면 완벽하게 암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표현법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한가운데를 표현했어요. 아우, 이거 얘들아, 이거. 만약에 이 작품이 내신에서 나오고 학교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면 이 시를 이건 꼭 나오죠. 정말 꼭 암기해야 되는 작품이어서 아마 별표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제 수업에서. 한가운데를 잘라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밤은 안 보이거든. 밤이 보여요? 네, 했으니 깜깜한 게 보여요. 아니요. 그건 밤이 돼서 해가 없어서 깜깜해지는 거지 깜깜한 것 자체가 밤은 아닙니다. 아침이 뭐 눈에 보이나? 어쨌든 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개념인데 그걸 마치 눈에 보여서 잘라내듯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요 표현법 배웠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요 표현 꼭 알아둘 것. 추상적이라는 게 아주 쉽게, 사실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꼭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표현법 국어에서 가르쳐줄 때는 국어 시험 문제에 적합하도록 내가 가르쳐주거든. 쉽게 얘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걸 보이도록 표현했어요. 이렇게만 알아도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그거를 봄바람 이불 아래에 서리 넣었다가, 자, 여기 보실래요? 서리 이렇게 막 둘둘둘 마른 모양.
나중에 구불구불하게 요걸 펼칠 거예요. 구비. 이거 두 개 다 의태어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의태어는 어떻게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음성상징어가 쓰였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대시에서 한 거잖아. 표현법은 현대시, 고전시에서 다 통용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의성어나 의태어를 우리는 음성상징어라 말할 거기 때문에 의태어면 음성상징어가 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시가 음성상징어가 쓰였니?를 아주 많이 물어본다라고 전 현대시 하면서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어휘여서 어휘 하나만 하고 갈까요? 사랑하는 님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재 원문에는 어로님이라고 나왔거든. 왜냐하면 기본형 알아두세요. 기본형 얼다는 사랑하다, 정을 통하다 라는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다에서 와서 어로님, 사랑하는 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 어휘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런 기본적인 고어 같은 것들을 알아두고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둬야 되는 건 아까도 말했잖아. 낯선 고전시 나올 수 있거든요. 낯선 고전시 또 다른 작품에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필기를 해주는 거고, 이건 해야 돼 라고 해서 필기를 해준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차 해석한다. 내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해석한다. 그리고 표현, 중요한 제가 별표 등 해주는 필기를 다 암기한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고전시 학습법이에요. 시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처음 시간이라서 조금 시간 오버됐는데 이해해 줄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알려주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박스를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것이 핵심이다가 있어. 현대시는 도식화가 필요해서, 왜냐면 시가 길다 보니까 시가 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식화를 해줬지만 얘는 도식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알 텐데. 그쵸? 해석이 중요하죠? 자, 연습 겸 혹은 해석 암기 겸 싫어도 안 돼. 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은 핵심이다 에다가 초장, 중장, 종장 나누어서 요 하얀색 해석을 한 번 더 씁니다. 원문을 보면서 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됐죠? 자, 스스로 외우려고 노력하고 여기다 써줄까? 너무 미친가? 미안해. 자, 이것은 핵심이다. 바로 밑에다가 주제 쓰고 그리고 해석 쓰시면 돼요. 저 주제 써드릴게요. 자, 님이 얼마나 그리우면 왔을 때 이렇게 밤을 길게 느리겠다고 표현하겠어. 자, 임에 대한 그리움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선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해한 것만으로 오늘 큰 거 가져갔고, 다음부터는 조금 짧게 두 편씩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필기 잘 해오시고요. 해석 암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